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방송이나 신문, 심지어 일본인들도 자국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기 바쁜 모습,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의 특기가 정신승리란 말까지 있죠. 그래서인지 간혹 일본에서 전해지는 너무 정상적이고 현실적인 보도는 오히려 어색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어색함을 넘어 약간의 불안함을 느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파격적인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혐오감이 일본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다. 한국을 얕잡아보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알찬 내용으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고 그 내용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칼럼은 교토대학 오구라 기조 교수의 글을 일부 발췌하고 편집했는데요. 1년의 뉴스를 보고 혐한파가 된 일본인들이 많을 것인데 오구라 기조 교수는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일본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며 우리도 이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말로 시작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국과 일본이 느끼는 감정을 짚어가는 듯 했습니다. 한국이 불만과 불평의 나라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듯한 단락이었죠. 칼럼은 grievance라는 단어가 불만과 불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며 무엇에 대한 불평, 불만이 근대로부터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식민지 지배와 세계전쟁, 자연파괴와 산업자본주의, 과학기술 등에서 지구상의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주인공에 서양과 일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받은 근대에 대항하는 사상과 전력이 대항현대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비서구, 비일본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이 과거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주요 국가와 지역 속에서 전후의 선진국이 된 국가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기까지의 발전을 이루는 데의 희생과 노력은 엄청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이 선진국의 책임을 맡고 현대 측의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불만과 불평의 나라, 즉 대항 현대 세력과 같은 진영에 들어갈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을 얕잡아봐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 엄청난 밑밥을 까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어 한국이 목표로 하는 글로벌 정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매우 주관적인 시선으로의 글이었습니다. 칼럼은 최근 한국이 식민지 지배를 당한 것에 대한 상처를 호소하고 대항 현대 국가로서의 대표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한국 정부가 한강의 기적 등 자국의 경제 발전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 일본에게 큰 협력을 얻은 것을 완전히 무시하려고 한 것, 위안부 문제를 세계 여성의 인권 문제로 이슈화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에 지배와 착취를 인정시켜 과거에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대표하는 영웅적인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칼럼은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가 과거 반일 민족주의의 이슈였지만 지금은 전시여성 인권 문제 유린 문제로 글로벌 정의와 글로벌 인권 운동이 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듯한 어처구니 없는 뇌피셜이 가득 담긴 부분이었지만 일단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혐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 내가 한국을 싫어하지, 한국은 역시 은혜를 모르는 뻔뻔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며 글을 읽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보였는데요.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매번 불평, 불만의 국가로 여기고 있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한국과 단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과의 접점이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글을 읽던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내용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인재 육성은 한국에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라고 달아두고 제발 정신 좀 차리자는 현실의 상황을 냉철하게 전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칼럼은 한국과 일본의 접점이 없어지게 되면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은 분명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은 21세기에 한국을 잃고 한반도 전체를 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철저하게 몰락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꽤나 파격적인 워딩으로 그 주장을 강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칼럼은 일본이 특히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차세대 인재의 육성인데 글로벌 인재의 육성이라는 분야에서 일본은 중국은 물론 한국에도 절대 못 미치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교토대학 오구라 기조 교수는 자신이 대학이라는 현장에서 인재 육성 부분에서 한국과는 완전히 승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실제로 실감하고 있다며 이를 증명했습니다. 교수는 한국의 인재들은 인류 전체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전력을 다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자국과 세계를 변혁시키기 위해 지금 자신이 어떤 능력을 배양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부분에서 일본의 대학생은 한국 학생에 비해 너무 뒤떨어져 있다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자신과 세계를 매개하는 국가와 사회라는 항목이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는 현실성 있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죠. 그리고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사회라는 것에 대한 현실감이 없는 것은 학교와 미디어, 가정에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국가는 거의 존재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학교와 미디어, 가정에서 국가의 존재를 인식시킨다고 비교를 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징병제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징병제에 의해 남성은 국가의 군사적 봉사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애국심이 항상 선한 것으로 아이 때부터 주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교수가 설명하고 싶은 건 쉽게 말해 한국의 젊은이들은 글로벌 가치에 무관심으로 마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항상 개인과 글로벌 가치의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로 은연중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였죠. 칼럼은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차이이기 때문에 일본은 인재 육성에서 한국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혐한파가 주장하는 일본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며 혐한파의 담론은 헛된 공포탄처럼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 지향으로도 한국의 현실 변혁 운동이 세계에 엄청난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를 경시하고 있는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칼럼은 근거 없는 과시는 일본의 침몰을 앞당길 뿐이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살살 달래듯 글을 시작하다 후반에 답답함이 터져버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리자는 글쓴이의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느껴졌죠.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에서도 일본이 영원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발전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에 설마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드디어 정부와 언론의 세뇌에서 벗어나 현실에 눈을 뜨는 건가 싶었는데요. 이에 대한 반응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안심을 넘어서 도대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일본인들은 왜 매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는 걸까? 하는 정말 진지한 궁금증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정신 차리자고 독려를 하는데 칼럼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이 닥치라며 난리를 치고 있던 것입니다. 칼럼니스트의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는데요. 독려를 위해 조목조목 알기 쉽게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한국과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국교 단절을 해야 바람직합니다. 한국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국익이다 라는 댓글이 수천 개의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또한 올림픽에서 후쿠시마 식재료와 꽃다발까지 트집을 붙이는 나라를 어떻게 혐오하지 않을 수 있냐, 방심은 금물이라는 말엔 동의하지만 일본은 세계를 향해 거짓말을 하는 한국을 계속 규탄해야 합니다. 징병제가 강제되는 애국심 따위 필요 없다. 칼럼은 잠꼬대하면서 썼냐, 한국이 일본의 지원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나라이며 단 몇 개의 수출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질식하는 국가이다. 누구든 의견을 갖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확고한 증거도 없는 말로 혐한을 멈추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최근 세계 흐름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한국의 위상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위상이 높아질 수 있었던 수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기를 극복해내는 위기 대처와 그를 뒷받침한 기술이었죠. 안 하고 있었을 뿐 못하고 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일본을 넘어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댓글 내용처럼 여전히 과거의 한국과 과거의 일본을 생각하며 한국이 일본에 휘둘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반응이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가감없이 유감을 표하고 경고를 던집니다. 일본에게 강한 부정적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좀 불편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파악이 끝났다는 것이죠. 반대로 일본은 그나마 지고 있는 소재 부품 분야 우위마저 한국에 뺏길 수 있으니 잘 생각해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소부장과 관련해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뚫었다는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위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건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용기 있는 독려를 일본은 여전히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근대에 잠깐 수세에 몰렸을 뿐 늘 우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와 문화 등의 분야에서 더욱 발전을 거듭하며 넘사벽이 되어버릴 한국을 바라볼 그들의 괴로움과 열폭은 얼마나 커질까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변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